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계셔가지고 조금 더 업 해볼까요? 그래도 7시니까 식사도 하셨죠? 그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여기 보니까 그럼 다 학생 여러분들은 중3 학생들인 거죠? 그죠? 반가워요. 너무 딱딱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의 목표는요, 사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 돌아가서 이제 공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상에 앉고 시작을 하는 무언가를 좀 변화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많이 웃으시면서 대답도 해주시면 저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사진 잘 나왔죠? 네. 알고 있어요? 네, 목차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아무래도 중3 친구들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어쨌든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뭔가 성적도 더 남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런 연관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 고1 들어가면 무언가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고1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이거 살짝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학 학습법.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 좋아하세요? 정말요? 사실 저는 수학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제 일단 수학 교육과를 다녔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어느 과세요? 라고 물어봐서 네, 사범대학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교육 전공이에요. 그러면 그러냐고 무슨 과목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이요. 라고 하는 순간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러면 아, 그거 왜? 약간 이런 반응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돼서도 선생님이 첫날 3월 달에 딱 가서 학생들 만나서 선생님 무슨 과목 선생님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수학이란 말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무슨 과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영어, 국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수학이요. 또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어울려요. 이러면 이게 약간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괜찮으시죠? 여기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에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을 강의 들으면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1이 되면 어떤 것들이 변화할 것인가 중3들이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뭔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거. 그렇죠? 내신 모의고사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 이런 말도 들려오고요. 학생부가 중요해 이런 귀동냥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1 때는 내가 무언가 굉장히 달라진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선행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부담 느끼는 시기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해서 한 3월 이제 입학할 때까지 주변에 특히 이제 어머님들 친구분들의 아이, 그죠? 엄마 친구 아이. 그분들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 그쵸? 그래서 막 그런 부담감들을 엄청 느껴요. 나 선행학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습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1, 중2, 중3, 3년치에 대한 복습은 언제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담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리도 안 되고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걸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직 끝내지도 못했고 이런 불안함만 쌓이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는 뭔가 다를 것이야. 다를까요, 여러분? 공부법도 막 달라져야 되고 저는 중3에서 고1이 될 때 공부 방법이 뭔가 되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요, 여러분 내신 기간에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고등학교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국어 영역 지문을 읽는데 또는 영어 지문을 읽는데 대각선으로 읽어라 이런 말이 저희 때 이렇게 약간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근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 걱정들을 좀 할 텐데요. 먼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공부법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3 수능을 보는 시점까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공부를 진짜 한 시간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거든요. 고민하는 거. 나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내신 준비하는 동안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지? 내 모의고사 성적은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다양한 고민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들은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중3 친구들은 조금은 백수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네, 저에게도 그 시기가 잊을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건 맞는데요. 그 더 좋은 시간이 한 번 더 와요, 여러분. 고3 입시가 끝난 다음. 네, 그땐 정말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에 가더라도 당장 시험이 없으니까 조금 놀아도 될 것 같지만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부담을 갖잖아요. 고3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 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기분은 그때 느끼시고 지금은요 여러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선행 그리고 복습에 대한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 좀 느끼세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수학? 그죠? 너무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네.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정말 많이 느껴요. 보통은 뭐 고1 과정의 1학기 정도까지를 봐두면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사실 한 학기 정도는. 그러나 그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주변에 고1 거 지나서 고2 과정, 뭐 미적분 1을 끝냈다 이런 친구 또는 엄마 친구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선행에 대한 거 모래성 쌓기예요. 정말 한 10,000명 중에 1명은 뭐 미적분 1까지 제대로 끝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게 이 선행학습을 하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차를 읽은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2차 방정식. 그죠? 뭐 근을 판별하고 이제 1학기 내용, 2학기 넘어가서에 있는 삼각함수, 뭐 코사인 법칙 들어는 봤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다 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또는 이제 사교육에 의존을 해서 선행을 쭉쭉 나가요. 그러면 공부를 한 것 같겠지만 진도는 나간 거죠. 내가 공부한 게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게 모래성 쌓기를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공부해야 될 때 안 해요. 나 이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많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했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면 제대로 아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오히려 그런 폐해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쌓이지 않았을 때. 자, 선행보다 중요한 거, 선행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띄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남들 다 선행한다는데 선행이 중요할까요? Yes or No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 No라고 모두가 대답할 수 있죠. 보고 있으니까. 미리 예습을 한다는 건 수업의 진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키워드를 듣고만 가는 것만으로도 돼요. 그걸 너무 많은 진도 나갈 필요 없죠. 당장 다음 시간에 할 거, 당장 한 학기 정도 예습하는 거 도움이 되죠. 그쵸? 딱 그 정도. 그렇게 예습을 하면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리액션을 잘하는 분들은 저랑 눈이 좀 마주쳐요. 그쵸? 그쵸? 누구 말하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그쵸? 왜냐하면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선생님 뭔가 이야기할 때 끄덕이잖아요. 그럼 자꾸 시선이 가요. 그쵸? 그쵸?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수업을 진도를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격하게 끄덕여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쵸? 막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어느 순간 3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너만 봐요. 그죠? 그러면서 대답도 하잖아요. 심지어 예습을 했으니까. 그 대답,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 이거 뭐야 했는데 대답을 하네, 저 입으로. 예쁘죠?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머니, 맞습니다. 다시 설명해봐라고 합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제가 입모양을 보고 대답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시작이에요.
공부가 달라지고 수학이 달라지고 수학뿐만이겠어요. 학교에서의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딱 그걸 위한 정도의 예습이면 됩니다.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 딱 거기까지. 그런데 나 조금 더 소화할 수 있어 라고 한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가면 더 대답을 잘하겠죠. 딱 거기까지인 거지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안 한다? 그럴 거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복습.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EBS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하지만 중학생을 위한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거를 그렇게 다시 저도 제대로 보면서 느꼈던 건,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정말 수학 때문에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새삼 요즘 느끼고 있어요. 중학교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뭐냐면, 중학교 때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요.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진도가 나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3 때 예습과 그러니까 선행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메꿔야 되는 구멍들은 다 뽕뽕뽕뽕 뚫려 있어 버리는 거죠.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복습인데요. 복습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3년치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쵸?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은 처음만 익숙합니다. 어머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수학의 정석 뭐 이런 책, 두꺼운 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쪽은 어때요? 까맣습니다. 맞죠? 이렇게 위로 딱 보면 까맣잖아요. 저 중학교 때인가? 제 친구들 지금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1학기 끝나기 전쯤이었나? 갑자기 책 위에를 막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너 뭐해? 그랬더니 이래야지 내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여서 그래. 이러면서 손대를 뒤쪽에 막 묻히고 있더라고요. 앞은 이미 까매요. 열심히 봤으니까. 근데 뒤에는 자꾸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야지라고 하고 딱 앉았어요. 그럼 어디부터 보냐면 딱 책 처음을 봐요. 이미 내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봄에도 집합, 여름에도 집합 이런 게 있었어요. 집합이라는 파트가 원래 옛날부터 맨 앞장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부분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도형 파트가 어색한 이유 다 뒤에 있어요. 그죠? 뒤에 있고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이러면 가장 열심히 안 하게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습 다시 해야지 해도 또 책 앞을 보니 우리 구멍난 부분은 메꿔야 되는데 나 이미 잘하는 부분만 계속 보는 거죠. 잘 될 리가 없어요. 복습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부분을 찾는데 포인트는 목차를 이용하세요. 이게 중학교 거 전체적으로 복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중3 교과서 말고 중2, 중1 것도 있으면 더 좋은 게 그 앞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녹색창에 검색해도 나와요.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그걸 들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에요. 분명히 근과 관련된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 내용들이 쌓여서 3학년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까지가 연결이 되는데 중3 것만 딱 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중2, 중1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야 돼요. 그냥 1학기 거, 2학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파트들을 목차를 보고 연결을 해 놓는 거죠. 이미 잘 아는 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 목차들을 한번 쭉 빼서 3년치를 쭉 한번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노트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건 어디에도 없는 노트예요, 사실. 중1, 중2, 중3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엮어서 정리해 놓은 노트라는 건 보물이죠, 보물 여러분. 그죠? 자, 그걸 노트 정리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잘 모르면 고2 때도 모르고요. 고3 때도 헷갈려요. 한번 모른 건 항상 한 번씩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놓은 노트만 딱 찾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중학교 3년치의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습하시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강의 들으세요. EBS 아이의 강의 많아요, 여러분. 중학교 거를 위한 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들로 한번 쓱 정리를 해봐도 좋아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이야기. 할 일 너무 많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BTS 영상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쵸? 네. 술렁이죠. 저도 중학교 때 아이돌을 좋아해봐서 아는데요. 그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쭈쭈라고 적어놨어요. 할 일이 많으면 오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자, 일단은요, 학교에서의 시간이 제일 커요. 학교에서의 시간이 제일 큰데,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 3월 달부터 시행을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왜?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게 잘 실행은 안 돼요. 친구들이 매점 가자고 하고 화장실 가자고 하잖아요.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그러면 주변에서 아마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는 있는데요. 살짝 여러분 일주일만 이걸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뀌어요. 공부쟁이로. 나쁜 뜻 아니에요. 해야 될 때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거 사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시간 되게 많아요. 학교 가서 1교시 할 때까지. 그쵸? 담임 선생님께서 뭔가 전달해 주지 않는 시간들은 버려지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5교시 보통 4교시 끝나고 밥 먹죠. 5교시 시작하기 전까지의 종치고 잠깐 동안이어도 비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서 시작 종땡 치고 앉아 있어도 바로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시간도 비어요. 1, 2분이지만 쌓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버려지는데 요걸 사용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루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은 벌 거예요. 그쵸? 그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하시면 학교 내신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사실 고등학교는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이라는 부담도 있고 모의고사, 수능, 정시를 보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신은 사실 학교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때 한번 봐두시면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남아요. 잠깐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실 때 듣는 것보다도요, 한 번 더 쓱 보면 그게 머릿속에 콕콕콕 박힙니다. 그래서 5분을 꼭 사용을 잘 하시고요. 좀 집중하는 연기도 하세요. 쉬는 시간에 나 공부하느라고 안 들리는 척, 친구가 불러도 들리지 않는 척, 그죠? 잠깐이니까 그 정도의 한 3분의 그 집중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뜨끔하시죠? 핸드폰이 없는 친구 있어요? 훌륭할 테지만 잘 없죠, 요즘은. 그죠? 휴대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학생들을 볼 때에도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 사용하지 못하게 제출을 하라고 해도 제출 안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상한 불안함이 느껴져요. 그죠? 이 휴대폰 사용만 끊어도요, 성적 100%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굉장히 끄덕이시고 학생들 끄덕이고 싶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게 저도 느끼는 건 뭐냐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잠깐 이렇게 신호가 바뀌었어요. 빨간불로. 그 사이에 제가 잠깐 핸드폰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 스스로 너무 소름 끼쳤어요. 내가 이 완전한 휴대폰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휴대폰 사용을 그만해야 되겠어. 좀 줄여야지. 라고 하고 그 다음 신호에 또 들었어요. 이미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메신저 세대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대답 다 해야 됩니다. 단톡방이 여러 개일 거예요. 답변은 해줘야 돼요.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공부할게요. 아직 크크크크만 보내고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와닿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요. 지금부터. 주무십니다. 제가 1분 뒤에 깨워요. 자. 30초 뒤에 또 깨워요. 자. 5초 뒤에 또 깨워요. 자, 잔 걸까요? 안 잔 걸까요? 안 잔 거죠? 공부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잠깐 0.1초면은 보낼 수 있어요. 선생님 1초면 크크크 보내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는데요. 흐름이 연결이 절대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어 봐야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 놀지도 못했죠. 공부도 안 했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공부할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만 잘해 나가도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돼요. 갑작스럽게 고3 때 돼서 변신, 난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쌓이면 집중하는 훈련이 되면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1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만 할게요. 이거는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뭐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수학은 특히나 문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죠. 그래서 싫어요.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죠.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잘하지 않았었어요.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뭔가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암기 과목은 외우면 딱 공부한 티가 나는데 수학은 아닌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 네. 또 약간 이 반응을 제가 자꾸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즐기게 되더라고요. 국어도 100점 받았어요, 여러분. 잘했나요? 네. 우와, 그죠. 아니, 근데 사실은 국어는요, 제가 좋아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선생님이 되면 난 국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제가 이과더라고요. 이과를 선택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상한 선택을 한 게 있었던 게 저는 문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과를 갔어요. 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운명에 의한 건가 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될 거라고는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사실 수학교육과에 다니면서 느꼈던 수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하잖아. 설명을 못 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죠?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 진짜 왜 그렇게 되는지 막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돼서 수학이 막 싫고 이랬던 슬럼프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걸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자화자찬이었어요. 네, 자화자찬. 진짜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걸 입 밖으로 내시면 친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입 밖으로도 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음속으로 했던 이야기고요. 저희 엄마에게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칭찬을 굉장히 잘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엄마한테 저는 자랑하고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뭐냐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지 않아도 좋아요. 어쨌든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또는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30분을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집중을 했어요. 세상에나. 어떡하죠? 이거 인류를 구원할 만한 천재가 나타난 것 같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만이 줄 수 있는 그 희열이 있어요. 국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래도 한글이잖아요. 근데 수학은 딱 봐도 외계어 같은데 내가 이걸 해냈네. 어떡해. 근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떡해. 그죠?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저는 원래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수학 문제 풀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만큼이 되려면 나 결혼도 못하고 이거 완전 이런 천재가 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변화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수학을 하면서 좀 재밌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4점 또는 막 별표 표시가 된 문제 있잖아요. 어렵다고 표시된. 그걸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 이거 왜 별표가 3개야? 나란 녀석 정말. 네, 그걸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요. 정말 보장하는데 일주일 만에 수학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한 달 만에도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아들, 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님들 너 쉬운 문제 풀고 그러는 거잖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혹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다 그러면 엄마한테는 자랑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격한 리액션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오히려 격하게 칭찬하시면요. 아이가 약간 민망해서 공부합니다. 아휴, 우리 딸 너무 힘들지. 이제 그만할까? 좀 쉬자. 막 이렇게. 그러면 나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엄마가 저런 반응을 하니까 어때요? 엄마 나 괜찮아. 좀만 더 공부할게. 이런 내 반응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3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고3 때까지 사실 공부가 제일 재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드라마가 재밌고 그죠? 유튜브 보는 게 재밌겠죠.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건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되게 인색해요.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선생님 저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았어요. 해봐야 1시간 한 건데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겸손하지 마세요. 자랑해요. 나란 녀석. 지금부터 해보세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요,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개념 공부가 맞는데요. 이 개념을 공부할 때요,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는데? 주변에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이 공식이 왜 나왔는데? 이런 거. 이거 말고. 야, 수학 왜 해?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 질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왜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그 증명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증명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라고 하지 말고요.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공식 증명 흐름을 좀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수학은 영어 단어 암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 한 달 후에 또 까먹고 2달 후에 또 까먹어요. 까먹을 거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그 증명 이해하면 나란 녀석 그거 막 나와요. 10번씩 나와요. 너무 신나서.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궁금해하시고 노력을 해보시면요. 개념이 알아서 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식들이나 흐름은 개념 노트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개념 노트라는 게 엄청나게 막 빡빡하게 적으실 필요 없고요. 내가 모르는 것들만 적어도 좋아요. 자기만의 개념 노트 지금부터 하시면 엄청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수 노트라는 거를 저는 작성을 하라고 해요. 고1 때부터 하지 않으셔도 좋고 고3 때부터 하셔도 좋아요. 어느 정도 수학이 이제 레벨이 올라왔다 싶을 때 시작하셔도 괜찮은데요. 실수하는 친구들은 100% 계속 실수를 해요. 계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나 또는 조건을 제대로 안 본다거나 또는 문제를 읽으면서 알파벳과 숫자만 봐요. 그죠? 적극 공감을 하네요. 이 친구 예쁜 친구가 여기 그죠? 여기서 엄청 끄덕이고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가네요. 자, 그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틀리는 부분. 근데 그거를 스스로 냉철하게 짚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거든요. 내가 했던 실수를 심한 말과 함께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 뜨끔하죠. 조건 좀 제대로 봐, 이 녀석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적어놓고 시험 직전에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하면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쭉쭉 올라요. 그래서 그건 고3 때부터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도 비슷한 실수를 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걸 적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의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가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더 없어져요. 학교 활동도 정말 많고요. 대회도 많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버려지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부터 해보세요. 지금 중학교 학교 가면 시간 버려지는 때가 꽤 많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좀 살려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수학학습법 간략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학 과목이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목이 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할지가 보여요. 색칠된 것만 보이시죠? 요게 수학 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건 맞는데요. 다른 내용도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수학.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부르죠. 그쵸? 보통 1학기, 2학기에 수학상, 수학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체적인 학교에서 고2, 고3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일반 선택 과목에 수학 1, 수학 2,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걸 전부 배워요.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배워요. 보통 3학년 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과목이 이쪽에 있어요.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색칠이 되어 있는 과목은 수능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지금은 문과, 이과가 없어졌죠. 그러나 자기가 가려는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이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이공계열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기하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 모집 요강이 조금씩 달라질 거지만 일단 대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런 것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미적분이랑 기하를 보통 우리가 속칭 이과라고 하던 친구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요. 문과 쪽, 인문 계열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 쪽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1, 수학 2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둘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한테 친숙해야 되는 건 수학이라는 고1 때 배우는 과목. 저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당장 3월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과목이니까. 자, 수학은요, 일단 개념, 유형, 실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념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일단 고1 때 나오는 수학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지입니다. 당연히 근데 사실 개념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념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유형을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 문제는 간단하게 대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이랑 같이 개념이랑 묶어서 보시고요. 이 시험 때는요, 문제풀이가 많이 들어가죠.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 핵심입니다. 내신 시험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때 돼서는 유형 문제들, 교과서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돼서는 시험에 맞춘 스킬을 길러야 되겠죠. 실전 유형 문제들을 쭉 풀어요. 시간에 맞춰서 패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개념에 대한 거. 대체 이 개념이랑 무슨 내용이 나왔는 건지 흐름을 보시고 그 개념이 문제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적용되는지 유형 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개념 문제 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에 대한 것들을 꼭 중요하게 보세요. 사실 여러분 근해 공식 배웠죠? 중학교 때. 자, 근해 공식을 불러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2A분의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돼요? 그럼 ABC는 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약간 당황해요. 그냥 외우라고 해서 2A분의 이러고 외웠는데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뭐가 ABC 자리에 있었지? 왜 근해 공식이 그렇게 나왔지? 싫죠. 갑자기 제가 싫어지나요? 제 직업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흐름을 잡고 그 내용을 잡고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이 고1 때도 중요해요. 싫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자, 그 증명 내용들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유형 문제 풀 때는요, 요거 말을 자꾸 주목하세요.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나오지?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로 나오지 하는 부분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아,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구나. 요런 부분들이 바뀌는구나를 자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응용과 실전 파트는 시험 기간 돼서 보시는 거. 응용 문제들 있죠?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그때 돼서는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 유형, 대표 유형 문제랑 응용 문제가 엄청 다른 건 아니에요. 포장을 살짝 바꿔요. 조금 더 어려워 보이게. 서술형 문항이라고만 해도 여러분들 좀 싫어하거든요. 문제의 포장이 달라지니까. 그 포장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수학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개념이랑 유형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시험 기간 됐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공부 꿀팁. 개념 노트. 자, 내 손으로 쓰는 개념을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데요. 요렇게 써요. 이게 지금 눈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을 쓰면. 근데 본인이 쓰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전부 흐름과 함께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다항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아, 덧셈 뺄셈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흐름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쓰는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강의인지 궁금하시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자, 내 손으로 직접 개념을 써보시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노트, 실수 노트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모르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냥 이면지에 적어도 좋아요. 그것만 내 책상 앞에 붙여놔도 되거든요. 공부를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쓰면서 개념을 쭉 흐름을 보시고 시험 기간에는 내가 몰랐던 개념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노트 쓰시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하시면 개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문제풀이 할 때에는요. 해설집 그리고 강의 참고를 꼭 하세요. 해설집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는데 그럼 해설 안 보고 어떻게 채점 안 하고 그냥 아닙니다. 수학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설지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슉, 넘어가. 아,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또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 넘어가. 자, 이렇게 하면 해설집이 공부한 거고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다시 풀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설지 한 2줄을 읽어요. 그럼 힌트가 나오죠. 사실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넣어봐. 네가 풀어봐. 이렇게 하시죠.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힌트만 보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풀어보세요. 안 풀리죠? 한 번 더 힌트를 좀 한 2줄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내 손으로 하다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힌트를 딱 알려주는 순간 일시정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는지가 들어와요. 내가 어느 부분을 생각 못해서 못 풀었는지가 들어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제 팁. 제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작을 수학으로 바꿨어요. 싫어하는 과목을 맨 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만 맨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꿨어요. 어차피 내가 국어는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할 거거든요. 수학을 아침에 학교 딱 가자마자 폈어요. 산뜻하지 않은 시작 같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수학을 펴는 내가 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좀 친숙해지도록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은 요걸 한번 바꿔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EBS 컨텐츠 활용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공부 좀 하고 싶죠?
그죠, 그죠. 근데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느끼고 싶을 때가 우리 많이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공부법 특강. 또 공부법 큐. 저 방학 공부법 파트를 제가 제 제자들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알려주는 팁이에요. 그걸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 의욕이 좀 뿜뿜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은 강의들이고요. 자, 오늘 가셔서 당장 하셔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EBS I로 들어가시면, 고3 N수 탭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강의를 찾으시면 못 찾아요. 고1 저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죠. 2주 안에 끝내는 고교 미리 보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인데요. 얘가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예요. 네, 갑자기 급해지시죠, 그죠? 네, 오늘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봄방학에도 한번 했었어요, 학생들이랑. 자랑이 아니고요, 뭐 1등급 받는다고 막 그렇게 메시지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수학이 너무 좋아졌다고. 뭐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수학을 생각하면서 버스를 타느라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세상에. 그렇게 뭐 그렇다더라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수학이 좀 좋아지게 하는 거죠. 뭐냐면 선생님이랑 직접 연락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인강이니까 선생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 숙제했어? 숙제 1강 끝났어? 2강 끝났어? 이걸 계속 보고를 하면서 압박이 좀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2주 동안에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수학 상 내용의 개념 노트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쭉 개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귀엽죠? 펭수에 요즘 빠져들었어요. 네, 뒤늦게. 저 실제로 봤어요, 펭수. 부러워요? 귀엽더라고요. 키가 저보다 훨씬 큰데 어쨌든. 내신 대비 강좌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내신 기간 돼서 살펴보셔야 되는 강의니까 좀 눈도장을 찍어 두세요. 일단은 교과서 특강은 중요하죠. 여러분 교과서에 맞춘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특강이랑 그 다음에 학교 시험 3주 완성은 학교 내신 유형 문제풀이하고 개념 나가는 강의라서요. 요 두 강의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내신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이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기 좋은 강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강의들을 내가 그때 돼서 들어야지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모를 부분이 사실 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수시가 뭔지 대체 학생부 전형이 뭐예요? 이런 게 궁금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보면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대학별 기출까지 풀어보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뭐 글쓰기가 뭐지? 어떻게 자소서 쓰지? 하는 것들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 번쯤 봐두시면 좋아요. 일단 고1 때부터 여러분들 내신이랑 학교 생활이 잘 잡혀 있어야 수시 쓰는 게 또 연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강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뭘 찾아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여기 인공지능 단추,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저기 옆에 항상 떠 있어요. 하단에. 저 친구를 딱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좌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해요. 고1에 뭐 개념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과목 따라서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 듣기 좋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그 강의들을 찾아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시기별 추천 강좌 가면 있거든요. 그쪽도 클릭하시면 겨울방학에 들으면 좋은 강의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많아서 시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강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강의를 들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당장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강의 쇼핑하듯이 이거 저거 다 수강 신청해 놓으면 안 되고요. 그죠? 끝내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BS에 가시면요, 맞춤형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지능 단추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좌를 찾으시고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한테로 바로 가셔도 돼요. 제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수강 후기 쪽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이러이러한 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뭘 들어야 될까요? 남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면 선생님이 오히려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 왜 아직 강의 안 듣고 있지? 저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3강 들었어요. 4강 들었어요. 4강을 리뷰해줘요. 영화 본 것처럼 4강에 선생님 이 멘트 웃겼어요. 선생님이 이거 내용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남겨놔요. 그걸 매번 하는 거예요. 4강, 5강, 6강, 7강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오면 제가 기다려요. 아픈가? 왜 안 오지?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나타나면 반갑고. 그죠? 그렇게 한 친구들은 100%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강이라고 해도 꾸준히 듣는 거. 그 방법은 여러분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는요, 사실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고2쯤 됐는데, 고1 때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고1 때. 너무너무 그 친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근데 고2 때 돼서는, 연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도 없어요. 그냥 뭐 화학 연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 원래 치과 의사 되고 싶어 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그걸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성적이 안 돼서요. 그걸 말하는 게 이제 민망해져서 말 못해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무엇을 꿈꾸든 이룰 수 있는 시기거든요.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든지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